안녕하세요. BMW 김은지입니다. 오늘은 보태보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차를 사실 때 이거 조금만 더 보태면은 2차 살 수 있는데 조금 더 보태서 2차 살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특히 이 X7을 사시는 분들은 보태의 거의 끝이에요. 더 보태서 이거 사볼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X7을 사시려면 비용적인 측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만족도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의 금액을 차량에 썼는데 그만큼의 만족도가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고객님들 머릿속에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 구매를 하시는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 영업 과정에서 느꼈던 고객님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10가지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이 10가지 중에 5개 이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고요. 5개 미만이신 분들은 굳이 X7을 사야 할까? 그냥 X5나 X3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녀가 2명 이상이다. 나단. 자녀가 2명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등록비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X7은 아이들이 타기도 좋은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음에도 물론이거니와 최근에 지원되는 정부의 등록비 지원 혜택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등록비 혜택은 3자녀, 2자녀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이신 분들은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7인승 미만은 등록비에 140만 원만 감면이 가능하지만 7인승 이상은 등취득세에 85%나 감면이 됩니다. X7 등록비가 700에서 800만 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전에는 없었고 올해부터 실행되는 정책인데요. 2자녀 이상도 등록비 지원 혜택이 들어갑니다. 7인승 미만은 등취득세에 70만 원이 감면이 되고요. 7인승 이상은 등취득세에 50% 감면됩니다. 고객님들께서 공채랑 헷갈리시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금액은 취득세만 가능하고요. 공채는 지역 채권이다 보니까 고객님들의 등록된 등본상 주소지의 등록 일자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되게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꿀팁인데요. 2자녀 이상인 분들은 2열이 붙어있는 7인승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2명이 타고 가운데 어른도 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열 좌석이 자주 필요하신 고객들입니다. X7은 3열 좌석도 유일하게 넓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X7 7인승이고요. 7인승에는 성인 3명이 앉아도 너끈할 정도의 공간입니다. 아이소픽스에 관련된 카시트 부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여기다 카시트 위에다 태워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독립 시트 온도 조절, 열선, 오토, 그다음 온도 조절까지 그리고 바로 위에 선루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열에 캠핑이나 유모차, 짐이 많으신 분들에게 X7을 추천합니다. 트렁크 공간이 수입차치고도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공간의 활용도도 좋고 특히 7인승은 6대4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요. 차량을 보시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캠핑이나 유모차나 짐 같은 게 많으신 분들 트렁크 공간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보시면 3열을 접었을 때의 모습이고요. 웬만한 골프백이나 아니면 아이들 짐 같은 것들이 3열을 접었을 때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6인승 같은 경우는 폴딩을 했을 경우 많이 폴딩이 되진 않지만 7인승 같은 경우는 6대4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분의 공간을 사람 외에 짐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여유 있는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디카프리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을 좀 노출해달라는 의견이 많은데 다음번에 노출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으신 거죠? 혹시 디카프리오님의 연락처가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연락처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X7을 사면 만족도를 높게 보시는 분들의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봤는데 한번 읽어보셨어요? 네,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잘 읽어봤고요. X7 많이 파시지 않으셨어요, 디카프리오님도? TV보다는 별로 못 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많이 파셨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팔았습니다. X7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제목이 이제 말 그대로 보태보태 끝판왕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X5나 X6 모델을 보시는 분들 중에 X7과 분명히 고민을 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4번째 체크리스트로는 장거리 가족여행이 많은 분들이 이 차를 사시는
타시면 만족도 높은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X5, 6도 에어 서스펜션이 있고 X7도 에어 서스펜션이 있다고 하는데 X7에는 X5, 6에 없는 특별한 기능이 더 추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기능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가장 큰 옵션의 차이가 바로 이기제큐티브 드라이브 프로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기제큐티브 드라이브 프로를 형성하는 옵션이 대략 6, 7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있고요. 그 기능은 차량의 좌우 롤링을 주관하는 옵션입니다. 롤링을 이렇게 옆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흔들리면 차가 버스만큼 높기 때문에 멀미가 날 수 있는데 그걸 좀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말씀하신 에어 서스펜션과 함께 전자식 댐핑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그 두 가지 옵션은 이제 차량의 피칭이라고 하죠. 위아래로 흔들림을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맞아요. 옵션입니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고성능 카메라, 가속도 센서, 초음파 센서, 그리고 반절 주행을 주관하는 레이더 센서, 그리고 라이더 센서까지 이 7, 8가지의 기능이 합쳐졌을 때 이기제큐티브 드라이브 프로의 기능이 살아나는데 이게 진짜 고가의 차만 들어가 있잖아요. 막 2억 가까이 되는 750이 i7 사실 승차감 하면 세단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X7이 실제로 X5랑 비교 시승을 하셨을 때 세단 못지않는 승차감을 선사를 한다고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그리고 모델이고요. 공간도 엄청 넓고요. 네, 공간도 넓습니다. 왜 이 옵션이 X5와의 차이점을 두드러지게 하는지는 실제로 시승을 좀 도심에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전륜 쪽은 하체 부품들이 다 알루미늄으로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리어 쪽에는 특이하게 메탈로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메탈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 출시했을 때 좀 비난을 받았습니다. 원가 절감 아니냐? 왜 이걸 또 주철로 썼냐? 그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BMW가 지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심 주행 편해야 되고 요철 잘 걸러야 되고 방지턱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고속 주행할 때 내 좋아야죠. 가족들이 편하게 타야 맞아요. 되고 승차감 좋아야 되고 근데 그 BMW가 포기하지 않는 딱 한 가지 고속 주행에서도 안정성을 느끼려면은 편안한 승차감 플러스 칼 같은 핸들링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이라고 하시면은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이미 인테그럴과 조합이 돼 있기 때문에 맞아, 인테그랄은 후륜 조항 장치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유턴할 때 2차선에서 돌 수 있는 걸 인테그랄이 없는 차는 3차선까지 가서 2번 움직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X7은 전차종 다 인테그랄이 들어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X5, X6는 에디션 모델만 인테그럴이 적용이 되지만 맞아요. X7은 기본 적용이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과 이그제큐티브 드라이브 프로의 옵션이 만났을 때 리어 쪽 하체 부품을 주철로 바꾸더라도 이 정도 승차감이 나오고 2.5톤의 차량이고 이렇게 전고가 높은 차량도 BMW답게 탈 수 있구나. 공차 중량이 엄청 무거운 차예요. 네, 이런 맞습니다. 차에서 주행 성능이 나올까 의심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막상 타보시면은 가족분들이랑 탈 땐 편하고 혼자 탈 땐 재밌게 탈 수 재밌어요. 있고. 맞아요. 그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진 차라고 보시면 돼요. X7은 고객님들께서 실내 감성이 좋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저희 SUV는 조금 단촐하게 나오는 편인데 X7은 헤드라이너에 알칸타라가 들어간 차가 있고요. 알칸타라는 재질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이런 것들이 재질이 훨씬 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재질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썬루프도 파노라마 썬루프입니다. 개방감이 상당히 넓고 3열까지도 실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열에는 이렇게 선블라인드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가죽도 나파 가죽의 고가의 가죽 재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는 7인승인데요. 7인승은 이렇게 소화기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7인승 2열은 어른 3명이 타도 불편함이 없으세요. 6인승이랑 다른 건 이렇게 컵홀더가 없거든요. 컵홀더는 저렇게 손잡이 부분에 있습니다. X7 2열의 컵홀더는 가운데 있거든요. 여기 승객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타시고 아니면 접어서 이용하시면 돼요. 오히려 컵홀더가 발 쪽에 없어서 훨씬 넓은 것 같습니다. 썬루프는 2열까지 나와 있고 3열에도 볼 수 있습니다. X7 썬루프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보면 이런 작은 점들이 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와서 별자리를 보는 것 같이 색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개방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7번째로는 대형 SUV 주행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아니거든요. 저는 이 차 주셔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차 주차하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대형 SUV 카니발을 보셨다거나 아니면 큰 차를 좀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차를 타고 내리실 때 부담감이 없으실 거란 말이죠. 특히 주차할 때도요. 그러시면 이 차를 주행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불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차가 너무 큰 게요. 양옆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 P 버튼을 누르시면 서라운드 뷰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못 보는 사각지대까지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차량을 주차하시거나 주행하시기 좋아요.
이렇게 소리가 나고 P 버튼 누르고 저도 운전을 잘 못하는 편인데 여기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여러 명이 타기도 좋은 차고 또 혼자서 이 정도까지 운전하는 게 불편하지 않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X7을 선택하셔도 운전하시는 거 이상의 만족도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8번째로는 차량 구매 후 5년 이상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BMW X7은 1억 5천 이상의 굉장히 고가의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가격에 걸맞는 굉장히 좋은 옵션들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3, 4년 차량을 타시고 반납하신 거나 아니면 다른 차량으로 바꿀 예정인 분보다는 한번 구매하면 차량을 조금 오래 이용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실 경우에 만족도가 훨씬 높았던 것 같습니다. 7번째 체크리스트는요, 엑설런스 클럽의 혜택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엑설런스 클럽이라고 하면 BMW GK에 해당하는 7시리즈, X7, XM, 8시리즈 같은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뭐 핸드오버 서비스라든지 전용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에어포트 서비스 같은 특전이 주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첨부 파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체크리스트는요, 나는 차를 사더라도 감가가 많이 되는 차를 사고 싶지 않다 라는 거에 해당하시는 분들인데요. X7은 출시일부터 지금까지 중고 가격이 굉장히 높게 보장된 차종 중에 하나예요. 특히 현재 X7은 출고가보다 중고차 가격이 높을 만큼 리세일 밸류가 굉장히 높은 차량인데요. 혹시나 내가 차량을 구매하고 이후에 판매할 때 손해를 많이 보고 싶지 않고 또한 내가 조금 고가의 차량을 사더라도 나중에 고가로 판매해서 감가율을 최소한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차를 구매하셔도 매우 만족도 있게 차량을 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